사실 6개월 이후도 상담해보면 배고파서 깨는 경우 많잖아요. 네, 많아요. 밤에 수유를 하지 않으면 잘 달래지지 않는 상황을 꽤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이유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안녕하세요, 알자 멤버 여러분. 오늘은 6개월 이후 밤에 자주 깨고 잠들지 못할 때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알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알잠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. 소장님, 6개월 이상의 아기들인데 자주 깨고 스스로 연장이 안 되고 있다면 제일 먼저 뭘 체크해봐야 할까요? 6개월 이전에도 그랬지만 6개월 이후라도 밤에 자꾸 깬다면 대부분은 이제는 안 깨는 때라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이것이 수면 문제다라고 먼저 생각하기 전에 혹시 아이가 배가 고파서 깨는 건 아닌가 또 꼭 확인해야 됩니다. 네. 사실 6개월 이후도 상담해보면 배고파서 깨는 경우 많잖아요. 네, 많아요. 특히 이유식을 시작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밤중 수유가 다시 되살아나거나 밤에 수유를 하지 않으면 잘 달래지지 않는 상황을 꽤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이유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이유식을 잘 먹이도록 훨씬 더 노력하면서 밤에 깨는 걸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 액체 성분인 분유나 젖은 이유식에 비하면 배가 자꾸 고플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체크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 6개월이 이제 지났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죠, 사실. 요 시기 때 이제 낮잠 변환기, 뭐 낮잠 과도기, 전환기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. 평소에 자던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잠을 안 자려고 버티고 이겨내는 경우, 그리고 3번의 낮잠을 자던 아기가 3번째 낮잠을 안 자려고 막 이겨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. 아이들이 원량이 커지고 성장 발달함에 따라서 서서히 이제 이때부터는 낮잠이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. 그런데 이제 양육자들이 이 줄어들음을 잘 캐치를 못하고 계속 낮잠을 너무 잘 재우고 과도하게 재우려고 하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낮잠을 과도하게 재우면 당연히 밤잠은 계속 줄어들 수 있고 또 숙면이 어렵기 때문에 더 자주 깰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알잠에서는 알잠 앱에 권장 가이드를 만들어 놓았어요. 그래서 이 알잠 앱을 쓰지 않으신 분들도 간단하게 다운로드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원령별 권장 가이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것들을 체크해봐야 할까요? 정말 당연한 건데 이제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기가 쉬워져요. 수면 환경이요. 네. 아기가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수면 환경을 체크하느라고 매우 애를 쓰는데 이제 아이가 좀 자랐다 생각하면 잊어버리거든요. 아이 방이 충분히 어두운지 충분히 조용한지 생각해 봐야 되죠. 특히 예민한 아이들 또 잠을 잘 못 자다 더 예민해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작은 자극에도 잘 깰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밤에 혹시 수유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불을 줄이고 가능하면 조용하게 하고 아이에게 말 걸지 말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기저귀 갈아줄 때 아주 필요한 것만 빨리 조용하게 해결을 해주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겠고요. 또 아이가 자랄수록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던 수면 의식 너무 중요하잖아요. 수면 의식을 잘해서 충분히 이완과 진정을 시킨 뒤에 재웠는지도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. 종종 어둡게 하라고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우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. 근데 아이들이 괴물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무서움이 생기려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좀 발달된 이후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빨라도 돌 조금 넘어서 아니면 보통 두 돌 사이에 이렇게 무서움으로 인한 게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오히려 약간의 별빛이 더 아이의 잠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른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면 안 되죠. 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? 네, 아이들이 원량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낮에 활발하게 놀아주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활동량이 충분히 있어야 밤을 잘 잘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낮에 이제 햇빛을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수면 호르몬이 원활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낮 동안 햇빛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. 맞아요. 그리고 낮 동안에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 잠을 잘 깰 수밖에
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. 에너지 소모를 다 못했기 그럼요. 때문에. 네. 자다가도 움직여야 되는 네. 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원령이 이제 어려서 바깥 활동이 좀 어렵다 싶을 때는 사실 뭐 거실이나 햇살이 좀 좋은 곳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자하고 충분히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하겠습니다. 네,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수면과 각성의 분리 이건 너무 네, 중요하고 맞아요. 좀 자랄수록 깨어있을 때는 잘 놀아서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이제 재워야 할 때는 이완과 진정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잘 해결하시면 잘 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6개월 이후의 밤중 깨움도 사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아니면 과도했던 게 뭔지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꿀잠은 알잠!